반갑습니다. 매림 역사 문화TV입니다. 최근에는 지금 압록강 자료를 정리 중인데요. 이제 압록강 문헌 고정 부분도 정리되면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압록강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되면 우리 역사 또 많이 왜곡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또 분노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전에 고구려 관련된 문헌을 쭉 정리를 하는데 흥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아마 이 내용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당나라 때 이제 여러분들 뭐 삼국 통일 전쟁 여러분들 다 아시면 당나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소정방인데요. 이 소정방 당나라 때 최고의 명장 반열이라고 뭐 당나라 측에서는 인정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우리나라 지금 상주 문경 경계에 매장을 당했다는 그 기록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사책에 소정방은 다 나오는데 소정방이 우리나라 문경에 매장돼 가지고 뼈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마 눈 뜨고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또한 그런 내용도 언급을 안 할 거고요. 자, 이 기록이 있길래 여러분들 옛날 KBS 역사 스페셜에도 이 내용을 다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근거 있는 내용인지 문헌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계는 일부 뭐 전체를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부 토착 외의 후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안시정 전투에 등장하는 양만춘 장군 당태종의 눈알에 화살을 꼽았던 이 인물 양만춘도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쓰는 놈들이 몇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개토항 비문 자체도 뻥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 교수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안모씨, 김모씨가 최근에 이것을 주장했고요. 또한 최근에 부산 쪽에 있는 가야를 연구하는 부산모 대학교 가야 논문을 보니까 강개토항이 임나가라 종발성까지 와가지고 그 임나가라 종발성이 김해 쪽 부산 쪽인 건데 거기에는 고구려 유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강개토항 비문 자체가 거짓말이다. 남정을 한 내용이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보고 하도 기가 차가지고 야 이런 개소리하는 놈도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강개토항 비문의 임나가라 종발성은 우리나라 임나가라 아닙니다. 이번에 경남 도의에서 어떤 박모 교수가 경북대 박모 교수가 강개토항 비문에 임나가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임나가라가 있다는 증거 아니냐 그걸 부정할 수 없다 하는데 어떻게 그런 머리로 저는 교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비문에 뭐 내용 있다는 게 우리나라 다 기록입니까? 그럼 비문에 왜 기록됐으면 전부 다 우리나라게 어? 웃기는 소리죠. 거기에 강개토항 비문의 임나가라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문 내용의 임나가라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이야기를 안 하고 강개토항 비문의 임나가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임나가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IQ 20짜리 30짜리도 안 할 수 있는 개도 안 할 수 있는 주장을 어떻게 그 유명한 지방 대학교 교수가 그렇게 시민들 앞에서 아주 크게 주장하는지 제가 이해를 지금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안다면 쪽팔려서 그런 말 못합니다. 그리고 강개통 비문의 임나가라 종발성은 종발성이라는 것은 명사의 종발성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서 그 성에서 그 외놈들을 싹 다 쫓아냈다는 내용인데 이걸 다 개판으로 번역해가지고 그것이 부산에 있는 모성이다. 그런데 거기에 고구려 유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강개토항 비문이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IQ가 도대체 이게 가면 갈수록 썩어 들어가는지 그런 주장하는 그룹들이 최근에 또 지방에 생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단고기 편저자인 독립운동가 계연수를 지금까지 부정해 오다가 계연수는 가짜다 저런 인물 없었다고 쎄 빠지게 주장하다가 독립운동가 연구가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계연수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러 군데 등장하는 걸 보고 입 싹 닫고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사과 한 것도 안 하고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당구이를 주장했던 유리비가 자기 아버지 이름 대신에 잡아놓은 인물이 계연수다 이런 개소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누군지 장모 씨인데 보면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식민사학 입장에서 아주 총알을 몇 번 맞아주면 어떻습니까? 교수 자리를 아주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인 거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장렬히 식민사학 주장하다가 욕 엄청나게 먹은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교수,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원으로 다 취직이 됐습니다. 하여튼 축하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아직까지 주장하고 뭐
예를 든다면 하도 많은데 여러분들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초기에 드리느냐. 오늘 또 틀림없이 사료에 있는 이야기라면 이걸 또 국뽕이라고 주장하는 몇 놈의 그런 인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학자들 아닙니다. 외놈이라고 전생이 외놈이든지 토착외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저 강이 바로 부여의 백마강이고요. 저 백마강의 앞에서 어떻습니까? 저기서 용을 낚아해 가지고 누가 소정방, 명나라 그 당나라 소정방이 저기서 어떻습니까? 자기 배를 타고 이제 의자왕을 잡으러 백제를 밀망시키러 오는데 배가 나가지 않으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기는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이 용이 돼 가지고 여기를 지키고 있다.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소정방에 어떻습니까? 백마의 목을 잘라서 용을 낚았다 해가지고 저기서 어떻습니까? 용을 낚았다는 그 바입니다. 지금 백마강의 위치는 저기가 진짜 백마강이냐 아니면 중국 쪽에 백마라는 거, 그리고 황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황산과 백마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문헌을 가지고 공부할 때는 반드시 뭘 하시냐면 거기에 지명이 똑같다고 하셔가지고 주장하시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베트남이라든지 옛날 한자 문화권 다 뒤져보십시오. 한국어 지명 같은 데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우리나라 땅이라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나오는 거기라고 할 겁니까?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쪽에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권유드리는 것은 그 사료 백마라든지 백마강 황산벌에 대한 기록을 보실 때 그 황산벌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뭐 그 주변 환경이 어떻다 그런 기록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고 그 환경이 중국의 백마강이라는 그 지명하고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황산하고 맞는지를 봐야 돼요. 강줄기가 주변에 어떻게 흐르고 산이 어떻게 돼 있고 거기에 뭐가 난 이런 구절이 다 맞아야만 되는데 여러분들 중국에 백마강이 있다고 거기가 백마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혹시 제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백마강 우리나라 학자 모 사람들이 거기가 백마강이라고 주장하는 그걸 한번 쭉 쳐셔가지고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확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대해 보시면 강폭이 나올 거예요. 요즘은 구글이 아주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강폭이 얼마 전에 거리까지 다 잽니다. 거리를 싹 다 재면 전 세계 모든 거리를 잴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폭을 보시고요. 그 강폭에 배가 몇 대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옛날 강이기 때문에 지금은 좁아졌다. 아니요.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 백마강 주변에 원래 기록에는 뭐냐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다는데 중국의 그 백마강 주변에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는지 식생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황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황산벌이 중국이라 주장하는 분들 그 삼국사기하고 나오는 그 황산벌에 대한 지방의 기록이라든지 봐가지고 그 위치가 중국 위치하고 부합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명만 갖다 해가지고 거기를 하시면 돼요. 대단히 위험한 역사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백마강의 위치가 여기가 폭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백마강이 여기 말고 따뜻하게 또 어떻습니까? 백마라고 옛날 지명이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연구가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그 폭은 우리가 지금 몇 사람들이 지금 찾아내고 있는 백마강은 한광폭 정도에 되는 백마강이 또 다른 지역에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소정방이 백마의 목을 잘라 가지고 용을 낚았다는 이 부여의 백마강. 자, 이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이 유명한 소정방이 고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매장당해가지고 지금 뼈도 못 추르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참 충격적이고 쇼킹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소정방은 592년에 태어나서 667년까지 되어 있는데 원래는 668년에 사망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667년을 보는 데도 있는데 자, 이제 뭐 1년 차이를 떠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문제는 뭐냐? 이 양반이 죽은 것은 확실한데 어디서 죽었냐가 문제겠죠, 보면요. 어디서 죽었냐가 문제인데 자, 이 양반의 업적은 서돌구를 멸망시키고 사길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백제까지 멸망시켜 가지고 진짜 당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최고의 공덕을 쌓은 인물인데 황제 다음으로 어떻습니까?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 인물인데 이 양반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볼까요? 자, 우리나라 삼국유사 기록을 본다면 신라 고전에 옛날에 신라에 옛날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소정방이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토벌 했잖아요. 그리고 은밀하게 신라까지 이제 토벌하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원래 어떻습니까? 고구려를 멸망시키면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양방들이 지금 어디 갔었냐? 소정방이 신라 쪽에 내려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음모를 김유신이 음모를 간파해가지고 당나라 병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고생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독주를 먹여가지고 완전히 다 죽여버려가지고 전부 다 구덩이에 묻었는데, 그 묻은 장소가 지금 상주하고 문경의 경계점인 당교, 저 당나라 당자를 쓰죠. 저기에 그들을 묻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삼국유사에 어떻습니까? 이 저자는 그 내용을 적으면서도 너무 충격적이라서 설마 그랬을까 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자, 무진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 신하로서 섬기지 않고 고구려 땅을 멋대로 점령하였을 뿐이지 소정방과 이적 두 사람을 죽인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자기 추측을 써놨는데, 문제는 뭐냐? 자, 당나라 기록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자, 삼국유사 기록 신라 고전에는 소정방이 뭡니까? 김유신에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매장을 당했다. 당나라 군사들하고 이 기록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동국 이상국집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소정방의 제문이 등장하는데요. 자, 제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자, 소정방 제문을 왜 우리나라에서 읽어야 됩니까? 중국에서 읽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년 소정방에 대해서 제를 지내주면서 제문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자, 장군은 불행히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못하고 수리가 서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당이 이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쇼킹한 내용이죠. 소정방이 백제까지 멸하고 당나라의 최고의 장군으로 불린 인물인데 뭐냐?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떠나지 못하고 여기에 수리도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럼 군사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여기서 죽었다는 건데, 그래서 뭐냐? 사당이 이곳에 남게 되었다는 기록이 여러분들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쇼킹하죠. 아마 이 기록을 중국에 들이대더라도 중국에서 말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소정방하고 당나라의 대군이 신라를 이제 마지막 먹기 위해서 치려고 준비했던 그 장소, 하지만 마지막 그들의 무덤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문경하고 함창에, 지금 함창 여러분들 곤영가에 아시죠? 하도 많이 보셨죠? 자, 곤영가에 거기 나온 함창에 문경 그 사이의 경계점인 모전천이 있는데, 저기는 신정 동국 여지성남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기에 소정방과 당나라 군인들이 묻혔다는 겁니다. 매장당했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당교는 이제 모습이 지금은 도로가 새로 나가지고 완전히 밑으로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다음에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께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자, 상주에 가보시면 이렇게 뭘 달아놨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자, 뭐가 나오냐면 당교 사적비례 해가지고 저기에서 어떻습니까? 당나라 군인이 대패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저 다리 이름이 당교를 했는데 원래 이름은 당교가 아니라 떼다리다. 떼다리. 떼나는 뭐죠, 여러분들? 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떼놈이라죠. 자, 떼놈인데 그 떼놈들이 머물렀던 다리를 해가지고 떼다리를 했고요. 주변에 떼라는 지명이 많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주변에. 왜? 거기에 당나라 대군이 머물렀기 때문에 신라를 마지막 먹기 위해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 김유신이 여기 있는 소정방과 모든 당나라 군인들을 죽여버려가지고 여기에 매장을 다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향토사학자 조희열 씨가 그 당교는 원래 떼다리다, 이름이 떼다라는 이제 증언한 걸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을까? 이 기록이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KBS 역사 스페셜 팀들이 중국까지 가서 직접 거기 있는 학자들을 만나가지고 사료를 검색을 했습니다. 자, 보니까 당나라 기록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소정방의 기록을 찾았는데, 다른 데는 뭐냐? 소정방하고 소정방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때 참여했던 모든 장군들이 제후가 되면서 엄청나게 영화를 누리고 죽었는데, 그죠? 죽더라도 어떻습니까? 후손들도 대단히 큰 영광을 누리는데, 자, 누구요? 소정방에 대한 기록은 오직 하나,
죽었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자, 매장이 어떻게 됐는지, 장례 대우를 어떻게, 황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기록이 원래는 다른 그 사람들한테는 다 기록이 있는데, 오직 누구에게만요? 소정방에게만, 가장 큰 공덕을 세운 소정방에 대한 기록에만 일체 뭐다? 없다. 기록이 없다. 하나, 죽었다는 기록밖에 없다. 몇 년에 죽었다는 기록밖에 없고, 나머지 일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록을 가지고 유추해 본다면 어때요? 소정방은 결코 본국에서 당나라로 돌아가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도 보면서 좀 이상해요. 왜? 다른 거기에 소정방하고 참여했던 장군들의 기록을 보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죽고 나서도 어떻게 혜택을 당했는지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가장 큰 공덕을 세운 소정방은 죽었다는 기록 하나밖에 당나라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그는 충분하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유튜브는 짧지만은 어때요? 우리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진짜 역사, 그런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번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뭐냐? 소정방은 당나라 최고의 백제를 밀었던, 뭐 말 그대로 멸망시키고 주변국까지 중국 역사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현격한 당나라 시대 때 공을 세웠던 소정방, 명나라 입장에서는 최고의 명장 반열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때요? 쳐 죽일 놈이죠, 보면요. 하지만 이 양반도 뭐다? 그렇게 유명한 양반도 막판에 김유신 장군에게 완전히 몰살당해가지고 이 양반부터 어떻습니까? 지금의 문경의 저 땅 안에 다리 밑에 매장돼가지고 지금도 뼈를 못 찾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확인하려면 그 지역을 발굴 작업을 하면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한번 문경시에서 한번 이 역사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발굴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지금은 위에 큰 도로가 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 역사적 사실이 증명이 된다면 진짜 문경의 역사는 또 다르게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에는 쇼킹한 내용이 있는데도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 국뽕 한파, 그죠? 그리고 유사사기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과연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 오늘 이런 역사적 사실을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들 우리 역사의 옛날 배경, 그런 부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 제작에 도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이제 좀 사그러들면 역사답사라든지 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올려드릴 건데, 지금 곤영가에도 뭐 아직까지 찍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리고 김해 쪽에 김수로왕 가야 관련된 유적지도 지금 대단히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찍어 올려가지고 공유해야 될 내용이 많은데, 날이 너무 더워서 일체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기대해 주시고요. 일정이 되는데 여러분께 많이 올려드리고, 특히 여러분들 매림역사문화TV 분들 문헌사학의 나름대로 고고하게 눈을 띄어드리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꼭 연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압록강도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오늘 유튜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